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준비를 많이 했더만요. 네. 특히 제가 좀 눈여겨 들었던 게 동학군부터 시작해서 3.1운동, 4.19, 5.18, 87, 6월 항쟁, 낙동강전선, 구로공단, 역사적 사실이 다 열거를 했어요. 아주 이색적인 연설이었죠. 네. 아주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직관하셨을 텐데 그때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쪽에서도 약간 야유를 보내고 그랬는데 네네. 우리 목소리 큰 조계현 의원이 한 방에 다 눌렸고 조용해라고 하고 네. 우리가 또 간간히 박수를 쳐줘서 와,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점점 커졌죠. 네. 정정희 대표가 치려면 확실히 철학에서 네, 맞아요. 확실히 쳤죠. 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한 구절을 좀 말씀을 제대로 한번 다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언제까지 내란당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네. 또 국민의힘을 경고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또 그러지 말아라. 네, 그렇죠. 정말 강한 설득 아닙니까? 네. 이 말은 꼭 필요했다. 왜냐면은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뭐 청구를 하는 거지만 국회에서의 그 강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선긋기를 확실하게 해줘서 내란 청산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지금의 현 상황의 문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서 좀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또 이걸 들으면서 그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흘러간 유행과 같은 얘기다. 이제는 진보가 민주당이 경제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망 구축, 노무현 정부의 FTA 체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세계 7위 수출국 달성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 진짜 맞는 말씀을 하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추석 귀환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이제 검찰 출신이셔가지고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단독으로 찝어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3대 개혁을 애추고 있잖아요. 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네. 그것을 속도감 있고 효능감 있게 추진했다는 강한 의지의 표시였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오늘 방송 못해요. 이거 하다 다 끝나. 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그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서 중수청을 행안부로 가게 되는 것이 시작이라고 보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되는 과정들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정 대표 연설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라면서 실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반응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야 교섭단체 연설할 때 야당이 지금의 야당이 옛날 여당이 상대 당을 좋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당연히 예상된 거죠. 당연히 저렇게 상대 당을 존중할 정도의 발언을 할 정도라면은 내란 정당에는 오명도 씻지 않았겠죠. 그건 정치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행태죠. 상대방의 존중할 줄 모르고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 무조건 문제 의식을 가지고 배관시하고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좀 후진적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진적 사고방식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여의도 대통령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이제 현 대통령이자 전 대표께서 듣던 말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어휘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닌가. 참 기세가 좋다. 그래서 기세가 좋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하기 위해서 네. 마늘과 마늘과 쑥을 쑥을 먹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100일도 되기 전에 이렇게 악수를 하게 네. 됐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사람이 아니었다가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근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 있으니까 기세가 좋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저는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냥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뭐 협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고 네 기세가 좋다 네. 이 말을 잘 포장했다 이 정도 봅니다. 네, 또 송원석 기세는 좋았지. 네, 기세는 당당했고 네. 기세가 네. 좋은 건 맞죠. 네, 어쨌든 그것을 여의도 대통령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뭔가 어떻게 여의도에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네. 여의도라는 것은 민의의 정당이고 모두가 수평적 관계고 협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어떻게 대통령이 있다는 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빗대한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별로 좋지 않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야기하기를 정청래 대표가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는데 그래 말은 좋다. 그런데 지금 모든 권력을 절대 독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느 정당이냐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런 연설 도중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약간 야유를 벌이기도 했어요. 국회에서도 네네. 그런 취지로. 예. 아, 그랬군요. 근데 본인들이 못했으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독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분점을 하기 위해서 뭐 선거에서 지란 말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검찰 개혁을 강행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무슨 이런 무논리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원래 개혁이란 힘드니까 개혁을 한다는 것은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레임덕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검찰 개혁을 하면 레임덕이 온 것으로 뭐 간주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네. 아무리 연구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깊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네. 예, 예.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정말 무슨 비평을 할 만한 가치가 없다. 무슨 뭐 아무 소리나 막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의 여지를 뭐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얘기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3대 개혁 중에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빛의 혁명을 일으킨 국민들의 바람을 전부 다 올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임되게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럼요. 그만큼 지도력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인 네. 거죠. 그 뜻을 내임되게 왔다는 것이 아무리 나는 해석을 해보려도 저도요. 예. 예. 아마 그 검찰 개혁의 속도전 방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용산과 대통령실과 당과 약간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그런 보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속도에 다르게 정청래 대표가 빠르게 나간다. 이러기 때문에 네임덕이라는 것 같은데 글쎄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네. 검찰 개혁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임대로 표현할 수 없고 송 대표께서 네임대의 단어를 좀 오늘 다 공부 좀 더 해보고 의미를 잘 모르는 거 의미를 아닌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간주라는 말도 그렇고요. 예. 간주라는 네. 말도 그렇고 그죠. 간주도 이제 법률 용어로서는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다 되는 건데 네. 아 이분은 좀 평가할 만한 그런 그런 건 아니었다. 네. 네.